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9일 저녁 7시 33분입니다. 작금의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 이 정권이 그리고 선동 언론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확산의 주범이나 되는 것처럼 막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한 선동입니다. 이 전염병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으면은 되겠습니까? 가장 악질적인 선동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입니다. 자, 이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코로나 대처는 이 정권은 실수를 했지만 의료진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과장을 해가지고 마치 방역선이 무너진 것처럼 어제 정세균 씨의 국무총리의 발표문도 마치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어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뭐겠습니까?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비롯한 한국의 우파 세력을 고립시키고 자기들의 실정을 덮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선동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선동이냐? 지금 오늘은 사망자가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306명입니다. 확진자가 16,058명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적은 편에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특히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사망률 1.91%도 가장 낮습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으로 시작된 한국 의료체제의 성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문재인 씨가 이렇게 국제적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306명이면은 세월호 사망자 숫자보다 2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망자가 제일 중요한 통계는 사망자입니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 말이죠. 세계적 통계를 보면은 오늘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6,256명입니다. 코로나로 6,256명. 신규 확진자가 21만 4,289명입니다. 치사율이 3.54%입니다. 우리나라의 치사율보다 2배나 높습니다. 나라별로 한번 볼까요? 미국이 하루 사망자가 1,303명, 신규 확진자 4만 1,000명, 브라질 하루에 1,365명이 죽었습니다. 인도 746명, 러시아 117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282명, 페루 177명, 멕시코 751명, 콜롬비아 247명, 칠레 33명, 지금 사망자 수입니다. 스페인 24명, 아르헨티나 234명, 이탈리아가 요새 조금 줄었습니다. 5명. 그래도 이탈리아 사망자가 35,000명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배입니다. 터키 20명, 독일 5명.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사망자가 9,305명, 우리나라의 30배입니다. 30배. 프랑스 22명, 신규 사망자입니다. 필리핀 108명, 인도네시아 69명. 이렇게 쭉 순위를 내려보면은 한국은 지금 확진자 숫자로는 세계에서 몇 등이냐 하면 76등입니다. 16,058명 확진자, 사망자 306명입니다. 덴마크가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덴마크가 사망자가 621명입니다. 이 선진국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최근에 조금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휴가철이 끝나면은 이렇게 증폭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을 했습니다. 휴가철이. 왜냐하면 휴가에
휴가 때 사람들이 집중돼서 뭐 바닷가라든지 제주도로 집중됐습니다. 자연히 많이 옮겼겠죠. 따라서 휴가철이 끝나는 무렵에는 늘 것이다. 그런데 요 타이밍에 8.15 집회가 있었고 8.15 집회와 관계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전후사정 다 생략하고 사랑제일교회, 8.15,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무슨 범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다 못한 의사들이 이제 나섰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 선동 기자들보다는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여기 엄창섭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요지가 뭐냐? 최근 늘어난 것은 8.15 광화문 집회와 관계없다. 그것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고 그 원인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원인은 이미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다. 8.15 행사와 이분의 환자가 늘어나는 것 사이에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의 글을, 페이스북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8.15 행사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선동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는 해결 못한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의사의 페이스북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두드러지면서 8월 16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정부의 코로나19 공식 사이트의 정보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집회를 주동하였던 정광훈 목사가 확진을 받았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통상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일이고 현재까지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5.2일이다. 다시 말하면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번 증가의 원인이 된 일들은 8월 14일부터 적어도 5일 이전인 8월 9일로부터 2주 전인 7월 31일 사이에 있어야 설명이 된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것은 이게 8월 15일과는 아무 관계없고, 즉 잠복기를 계산하면 8월 14일에서 5일 전, 즉 8월 9일 또는 2주 전 7월 31일, 7월 30일에서 8월 9일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급증의 원인이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마가 있었지만은 이 기간에 휴가를 많이 갔습니다. 휴가를 가면서 지금까지 지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느슨해졌습니다. 접촉이 많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죠.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균을 가지고 있다가 잠복기가 끝나는 8월 14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에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는 무죄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확실한 것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의 책임이 8월 15일의 집회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8월 15일에 감염된 사람들은 빠르면은 8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사이에 증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8월 15일에 감염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다. 잠복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해석이다. 방역당국에서는 8월 15일로부터 5 내지 14일 이전에 감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자신들의 방역 실패의 원인을 특정 집단과 집회에 돌리는 것은 당장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정말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그리고 8.15 집회에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은 그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개인의 이름이 노출되었다. 2020년 8월 16일 자정까지 15,318명의 확진자 중 어느 한 명도 이름이 노출된 적이 없다. 그 원칙을 깬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이라는 신뢰는 허물어진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번 노출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왜 이름을 공개를 합니까? 요새 피의자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흉악범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데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 공개하고 동선 막 공개하고 이렇게 또 전화번호를 다 가져가가지고 압박을 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인의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무자비하게 무너뜨린다면은 이건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코로나 독재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에 빙자해가지고 예산도 마지막 마구잡이로 쓰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게 참으로 든든한 바가 있습니다. 김무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가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15일 집회에는 비까지 왔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 바이러스 전염률이 더 떨어진다. 폭우가 왔습니다. 폭우가 왔어. 정부 여당이 최근 집회 참가자를 겨냥해 전원 자진 검사 받으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감염된 사람을 모조리 환자 취급하면 안 되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뭘 치료해도 될까 말까 한데 모조리 진단받으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지금 과연 증상이 없는 사람을 병원에서 격리 수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를 해 보십시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방치하는 식으로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도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김 교수는 지쳐있는 의료진은 생각하지도 않고 고지를 정복하라며 병사를 운용하듯이 의사들을 운용한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전원 검사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목표인지 의문이다. 실제 확진자, 밀접 접촉자와 일반 집회 참가자는 구분해 방역을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지금 15일 집회 참석자 주최 측에 대해서 엄중 책임을 물 것이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이 정권이 방역을 잘못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지금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언론이 가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의사들이 코로나와 싸우는 전투 부대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8.15 집회는 작금의 코로나 증가와는 아무 관계 없다. 그리고 8월 15일 집회한 사람들을 무작위적으로 모조리 검사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것보다는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은 대책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분석하지 않고 모로지 정광훈 8.15 집회에 다 뒤집어 씌우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
의사들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 정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